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네요.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자, 매우 찬성한다 71.6, 다소 찬성한다 4.1,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반대한다가 어쨌거나 3쯤 되죠. 24점, 22.8, 23쯤 되네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저항선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쨌거나 대통령이 만족할 수 있는 지지율이 아니겠죠. 요게 앞으로 어떤 여론조사 추가로 발표될 많은 여론조사가 있을 텐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자, 차기 대통령 적합도입니다. 충격 그 자체네요. 항상 이재명 옆에 있던 누군가가 지금 푹 꺼졌습니다.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조국하고 똑같네요. 7.1. 홍준표하고 차이도 안 나네. 오세훈과 거의 빅3가 맞네요. 보수 빅3는 요 세 명이 맞군요.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사실상 같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대통령 그 계엄령, 탄핵,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최대 피해자는 한동훈이 됐군요. 김동연은 4.4 자기 자리 지키고 있고요. 안철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준석이 3.0, 유승민 2.0, 이낙연 1.7, 김경수 1.4, 김부겸 1.1. 사실 야권은요, 이 이낙연, 김경수, 김부겸은 이게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요, 이재명이 없을 때만 나름대로 유효한 카드고요. 지금 어쨌거나 야권은 이재명이냐 조국이냐 이 둘입니다. 이 둘 다 감옥 가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이 둘이 다 감옥 갈 경우에는 김동연이가 어쨌거나 지금 상당한 뭐랄까 주도권을 쥐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문재인이가 열심히 김동연에게 공을 들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는 김경수였는데 김경수가 워낙 지지율이 낮으니까 거기도 일단 될 자리를 보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되겠죠. 그래서 김동연 쪽에 상당히 공 들인다라는 게 유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보수 쪽에서 여권에서 한동훈이 이렇게 푹 꺼질 줄이야. 와, 충격적입니다. 거의 뭐 수직 하락해 버렸네요. 이재명은 더 올랐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이 지금 정치 도박, 정치 씨름하는 게 모든 게 이제 헛사로 돌아갔다, 무위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고도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죠. 리서치 뷰에서 조사를 했는데 요 최근에 이 리서치 뷰는 여론조사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여기가 친노, 노빠 안일원 씨 그 사람이 리서치 뷰의 대표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오해도 많이 받고 여기 이제 이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재명에게는 여기가 리서치 뷰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원래 여기는 친노 계열이지.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그렇게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쭉쭉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도 있습니다. 자, 이거 아무리 봐도 충격적이네요. 한동훈이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수직 하락할 줄이야. 꺼져도 너무 꺼져버리네, 그냥.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게 여론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물론 다른 여론조사도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요. 한동훈이 그래도 조금 방어하는 여론조사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게 터졌다라는 게 이미 심상치 않은 거지. 한동훈 혹은 한동훈 그 주변에 있는 친한들은 이탈 현상이 이제 가수가 되겠네요. 패닉 현상입니다. 한동훈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보수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없잖아. 나밖에 없잖아. 내가 그래도 지지율 두 자릿수잖아. 이거였는데 원 오브 댐이네요. 누리 PD가 자주 이야기했던 원 오브 댐입니다. 자, 정당 지지도 보십시오. 지금 정말 형편무인지경입니다. 민주당은 벌써 50을 넘어버렸고요. 조국 혁신당하고 맞먹네. 국민의힘이 18.2 대 10.5, 개혁신당 4.6 쭉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뭔가를 시도했습니다. 엄청난 어떤 반전 카드인데 이제 거기에 모든 희망을 이제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게 현재 포렌식 중에 있다. 부정선거 관련 이슈인데 말이죠. 거기에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결국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요, 김문수가 없어요. 김문수.
결국 보수 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이도 빨간색인 거 봐서는 이게 보수인 거야. 그러니까 유승민 이렇게 6명이네요. 김문수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 원희룡도 없네요. 원희룡도. 지금 제가 볼 때 한동훈이 아웃될 경우에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력한 두 사람은 현 시점 기준 김문수와 원희룡이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 두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항상 들어가는 사람은 요 세 사람이죠.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이고요. 그 밖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는 많죠. 우파 유튜브에는. 김문수가 여기에 이름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정말 김문수가 여기 들어봐야지만 이 이재명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다른 누구도요. 이재명의 상대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오세훈이나 홍준표 같은 경우는 박빙의 승부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련한 어떤 그런 경력도 있고 스펙에서 이 이재명을 능가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래서 경륜으로 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는데 다만 전성기가 지났죠. 두 사람 다. 다만 오세훈 경우는 좀 달라요. 근데 오세훈도 이번에 보니까 명태균 건으로 인해서 3,300만 원, 1억 원 두 번의 그 훈 회장이 돈을 지불한 내용이 있죠.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세훈도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뚫고 나오면은 뭐가 있겠죠. 홍준표 또한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거기도 벌써 명태균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자기들이 입만 열면 끝난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성기를 살짝 지난 인물이긴 하죠. 자, 요 두 사람은요, 이재명과 해볼 만은 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들로 이재명을 이긴다라는 확신이 이제 서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카드가 필요한데 김문수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이 갖고 있는 장점을 모두 상쇄시킬 수 있는 인물이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인물이 김문수기 때문에 그래요. 서사면 서사, 경기지사로서 능력이면 능력, 스펙이면 스펙, 그리고 청렴성이면 청렴성, 그리고 이제 지역 기반이면 지역 기반, 이런 모든 게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카드는 김문수입니다. 경기도지사 2번,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3번, 그리고 TK 대구 경북 출신에다가 그리고 청렴성 하면 대한민국 넘버원으로 이제 꼽히는 인물이죠. 그리고 걸어왔던 길, 서사라 그러는데 그 스토리텔링, 서사가 이재명을 압도하는 인물은 여기 김문수밖에 없어요. 이 중에는. 자, 그런 것들. 자, 아무튼요, 지금 충격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뭐 10 몇 %입니까? 15%인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조만간 한국갤럽에서 조사하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10%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야말로 이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통상요, 여기 보면 윤 대통령 긍정, 부정 평가 되어 있죠. 14.8% 긍정, 부정이 83.5%입니다. 예, 그야말로 10% 가까이 가 있죠. 여기 이제 리서치 비교에서는요. 이거는 국정농단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10.4 나왔고 81.2%가 부정, 긍정은 10.4, 이것과 지금 닮아가고 있다. 추세를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수렴하고 있다. 그때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지율 조사에 뭐 많이 쏟아질 겁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 전체 전국 흐름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비교적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저는 대통령의 이 계엄을 내린 충격의 한수, 신의 한수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렌식 중에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아마 미군 부대로 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디 국내에서 국가수 같은 데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거 하게 되면 다 알려지고 야권 지지자들 혹은 야권 국회의원들이 거기 들이닥칠 겁니다. 그러면 그 조사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 무장을 병력을 동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게 거대한 소용돌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면서 유야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극비리에 지금 어디선가 그걸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비상한 상황, 한동훈은 뭐 난리 났다 끝났다 상황이네요. 이재명이 저 독주를 누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대로 잘 싸운, 젖잘싸 하려 그러면은 뭐 이길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박빙의 승부하면은 오세훈, 홍준표가 맞고요. 그래야마도 비교적 상대적 우위에 점하려 그러면은
다른 카드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 김문수가 지금 워낙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뜨기만 하면은 그야말로 이 김문수를 잡기 위해서 하늘이 안배해 놓은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은 제가 그랬잖아요. 자주 이야기했던 게 저 거품은 분명히 크다. 왕거품이다. 한동훈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급조된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에서 나오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깊이가 없다. 오래 못 간다. 꺼지면 확 꺼진다 그랬잖아요. 뭐 완전히 꺼져버렸네. 그렇다고 다른 모든 여론조사가 꺼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좀 버티네 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아무튼 이걸 보시면서 이제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 답이 나왔죠.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어떤 출발을 시작해야 되고요. 용산과 한동훈의 관계도 지금 다 드러났죠. 아직도 용산과 한동훈은 그래도 짜고 친다. 서로 약속 대련 중이에요. 한 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다 하더라고 아직도. 와, 어떻게 그렇게 아둔합니까? 그게 성립하려면요. 다른 설명 제가 안 할게요. 한동훈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그 약속 대련이 성립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죽고 한동훈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은 두 사람 다 지금 깔아앉잖아요. 두 사람 다. 이건 약속 대련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망하는 중이에요. 사실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신의 한 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포렌식 결과를 이제 보고 그때부터 대반격, 범보수, 범우파가 대결집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야 되고요. 멀리 바다 건너 트럼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거대한 역공, 반격의 시간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